때는 바야흐로 1937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호텔방. 노인은 다급하게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라며 모든 사실을 편지에 밝히겠다는 노인. 그리고는 그 편지를 호텔에 있는 바의 바텐더에게 조심스럽게 맡깁니다. 더글라스 홀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말이죠. 무언가에 쫓기듯 시간을 확인하더니 급히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 노인.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의 눈동자에 푸른 빛이 감돌더니 마치 시공간을 이동하는 듯한 장면이 이어지고 전혀 낯선 곳에서 노인은 깨어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영화로 보는 트렌드, 영보트.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1999년에 개봉한 13층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보실 트렌드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여러분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부쩍 뉴스와 SNS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월,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메타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뒷글자 버스를 합성해서 만들어진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세상을 인터넷 정보를 활용해 확장해주는 기술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다소 생경하게 들리는 용어이지만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실생활에서 메타버스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나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에서 사용하는 나의 분신인 아바타,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찍는 QR코드까지 이 모든 것들은 메타버스의 개념이 녹아든 초기 서비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함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대면 만남이 어려워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20년도 전에 개봉한 영화 13층에는 이 메타버스의 개념이 아주 깊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철학적인 질문도 던지는 영화입니다.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정신을 차리려는 노인의 귓가에 들리는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 그렇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했던 1937년의 로스앤젤레스는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바로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 천재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기업의 대표 해넌 풀러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는 바로 1999년. 여기서 알 수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첫 번째 사실, 바로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이죠. 지난 6월 YTN 뉴스에서 소개한 메타버스의 사례들을 보면 원격 근무 중인 직원이 메타버스의 세계에 접속해 가상의 회사 건물에서 동료 직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거나 직접 고대의 동굴 속에 들어가 벽화를 감상하고 새로 출시된 자동차를 타고 도시를 누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연산 능력의 한계 때문에 가상현실 속 그래픽이 다소 많아갖고 현실감이 떨어지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현실과 구분하기 힘든 수준의 그래픽으로 구현된 가상현실 속을 거닐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영화 속에서 해넌이 1937년의 로스앤젤레스를 구현한 이유는 그 시대가 바로 자신의 젊은 시절의 추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처 술집으로 간 해넌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때 술집의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 반가운 사람을 만난 듯 따라 나서는 해넌. 그리고 잠시 뒤 술집 뒷골목에서 해넌은 의문의 남자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한편 자신의 아파트에서 깨어난 주인공 더글라스는 세면대의 핏자국과 피 묻은 옷가지를 발견하고는 영문을 몰라 합니다. 게다가 때마침 흘러나오는 자동응답 메시지. 그 길로 형사를 만나러 간 더글라스는 주검이 된 해넌을 맞이합니다. 더글라스는 다름 아닌 해넌의 부하 직원이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함께 개발한 동료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디선가 자신을 해넌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의문의 여자 제인이 나타납니다. 제인은 더글라스에게 아버지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셨고 회사를 폐업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6년간 해넌과 함께 일했던 더글라스는 해넌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더구나 딸의 존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당황해합니다. 제인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사업을 정리할 생각이었지만 변호사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산의 상속자를 더글라스로 바꿔놓은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해넌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대의 부자가 된 더글라스. 게다가 해넌이 살해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더글라스라는 사실에 형사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더글라스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형사. 더글라스는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의 해답을 얻기 위해 해넌이 접속했던 1937년의 로스앤젤레스 시뮬레이션에 접속하기로 결심합니다. 동료는 1시간 이상의 접속은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더글라스는 기어코 2시간으로 설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뿜어져 나오는 침대에 눕는 더글라스. 동료가 컴퓨터를 조작하자 더글라스의 의식이 컴퓨터로 다운로드되고 잠시 뒤 더글라스는 가상세계에 접속하게 되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메타버스에 관한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접속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가 메타버스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영화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영화에서와 같은 형태의 메타버스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통칭 HMD라고 불리는 고글 형태의 장비를 써야 합니다. 이 장비에는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와 각종 센서가 내장되어 그 화면을 통해 가상의 세계를 360도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가상의 세계에서 내 아바타를 움직이거나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라는 액세서리를 양손에 쥐고 조작을 하거나 러닝머신 같은 발판 위에 서서 직접 걷거나 뛰어야 하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장비가 점점 소형화되고 가벼워지겠지만 영화와 같이 침대에 눕는 것만으로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날은 금방 도래할 것 같지는 않네요. 가상현실에 들어온 더글라스는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는 존 퍼거슨의 의식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해넌이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둘 수소문한 끝에 더글라스는 호텔의 바텐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텐더는 편지나 쪽지 같은 건 받은 일이 없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바텐더는 해넌의 편지를 받자마자 몰래 열어보았고 그 내용을 이미 알게 된 것이었죠. 해넌이 가상현실에 숨겨놓은 메시지에 대해 이렇다 할 소득을 얻지 못한 더글라스. 하지만 벌써 접속한 지 2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느낀 더글라스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화장실로 가서 정신을 잃고 말죠. 그리고 그 순간 더글라스의 의식은 다시 1999년 현재의 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한편 더글라스의 의식이 빠져나간 뒤 화장실에서 깨어난 은행원 존 퍼거슨은 도대체 이곳이 어디고 자신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영문을 몰라 합니다. 그런 존을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바텐더. 여기서 알 수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세 번째 사실은 바로 영속성입니다. 방금 장면에서 실제 사용자인 더글라스가 가상의 세계에 접속을 끝내고 현실로 돌아갔지만 아바타였던 존 퍼거슨은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여전히 가상세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우리가 앞으로 접하게 될 이상적인 메타버스의 세상은 현실 세계의 개입이 없어도 그 나름의 규칙 속에서 끊이지 않고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마치 실제 세상에서는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실로 돌아온 더글라스는 제인을 만나러 갑니다. 해넌이 살해되던 날 밤 자신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더글라스. 그러나 자신이 해넌을 만났는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날 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더글라스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제인. 더글라스는 제인에게 쌍팔년도 작업 멘트를 날립니다. 그걸 또 스윗하게 받아주는 제인. 둘은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거 보고 연애 배우시면 안 됩니다. 한편 형사는 해넌이 살해되던 그 시각 더글라스가 술집에 갔었다는 증거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들이밀며 그를 몰아세웁니다.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들지 않는 더글라스는 다시 한번 1937년의 로스앤젤레스 시뮬레이션에 접속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번에는 동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가상세계로의 접속을 시도하지만 접속 시간 설정하는 것을 깜빡하고 말죠. 다시 은행원 존 퍼거슨 아바타의 의식으로 들어온 더글라스는 해넌이 접속할 때 사용했던 아바타를 찾아 나섭니다. 해넌의 아바타는 작은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최근 들어 2시간씩 기억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고 묻게 됩니다. 그렇다고 답하는 아바타. 바로 해넌이 아바타에게 접속했던 시간들이었죠. 더글라스는 해넌의 아바타와 함께 호텔로 향합니다. 차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씩 기억해내기 시작하는 해넌의 아바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어떤 편지를 써서 바텐더에게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죠. 드디어 바텐더와 대치하게 된 더글라스. 더글라스는 바텐더가 편지를 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편지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편지에는 이 세상이 가짜이며 모두 허상이라는 비밀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편지에 적힌 대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을 골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 보았다는 바텐더. 그리고 세상의 끝에서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을 함께 만든 더글라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해넌이 자신에게 그런 내용을 편지로 남겼는지 의아해합니다. 자신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하던 바텐더는 더글라스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더글라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 순간 동료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시뮬레이션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오는 더글라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며 더글라스를 나무라는 동료. 여기서 알 수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마지막 사실은 바로 부작용입니다. VR 게임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가상현실을 장시간 체험하게 되면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아바타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걷거나 달리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만 실제 현실의 나는 가만히 멈춰있기 때문에 시각 정보와 뇌에서 인지하는 정보 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상현실에서의 멀미를 줄이기 위한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멀미가 느껴질 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실로 돌아온 더글라스는 다시 제인을 찾아가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때마침 그곳에서 기다리던 형사는 해넌에게 딸이 없었으며 제인의 신원 조회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하죠. 더글라스는 가상현실에서 탐정놀이를 많이 한 덕분인지 금세 제인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제인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으로 마트에서 계산원을 하고 있으며 더글라스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더글라스. 그 길로 그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과연 더글라스는 어떤 비밀을 알아차린 것일까요? 그리고 해넌을 살해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후에 밝혀지는 제인의 정체와 충격적인 결말은 영화를 보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화를 보실 수 있는 링크는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1999년에 개봉한 13층입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개봉한 SF 걸작 영화지만 같은 해에 개봉한 매트릭스에 묻힌 비운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매트릭스가 당시로서는 엄청난 CG에 화려한 액션으로 무장한 대단한 작품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13층은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고민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볼수록 재밌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이번에 영화를 통해 소개해드린 메타버스의 4가지 특징은 바로 시공간의 자유, 접속 장비의 필요성, 영속성, 그리고 멀미와 같은 부작용이었는데요. 사실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메타버스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인 윤리성 문제에 대해서는 소개해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의 행동의 결과를 과연 현실 세계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을 진다면 어떤 식으로 져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간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결말과도 관련이 깊은 주제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부득이하게 빼게 되었습니다. 꼭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와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영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